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능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오버클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런데 CPU의 경우 인텔 10세대에서 i9 10900K는 올코어 4.9GHz, i9 10900은 4.6GHz로 따로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이미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게임에서는 CPU 클럭이 0.5GHz씩 올라도 프레임이 오를까 말까 하죠. 또한 AMD 라이젠은 XFR, PBO라는 자동 오버클럭 기능이 3세대부터 모든 CPU에 탑재가 되어서 자동으로 오버클럭도 되고요. 그래서 CPU 오버는 정말 매니아들이 전유물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램 오버가 최신 게임에서 성능 향상폭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오버클럭의 폭도 넓은데 2666, 3200 기본램에서 4800까지도 들어가고요. 4400MHz XMP 램은 이제 $150 수준에서 판매가 되고 있죠. 최적화가 안 되어 있거나 구형 게임의 경우에도 램 오버클럭을 하면 GPU 로드율이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프레임이 부가적으로 또 상승하고요. 그런데 이런 게임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서 빠지는 게 바로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이죠. 왜 그래픽카드는 오버클럭을 안 할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이노3D i7 RTX 3070 X4를 빌려왔고요. RTX 3070이 가성비로 잘 나가고 대중적이다 보니까 보여드리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리뷰한 RTX 3090이랑 완전히 동일한데요. 육중한 크기의 전면 3펜이 위치해 있고 측면에 이렇게 펜이 하나 더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RGB도 있는데 꺼졌을 때는 거의 안 보이지만 RGB 예쁜 거 지난번에 보셨죠? 이 측면 때문에만도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후면은 알루미늄 백플레이트로 되어 있고요. 코어가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이네요. 그럼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PCB 기판을 살펴보면 여기 중간에 그래픽카드 코어가 있고요. 주위에 이제 V램이 있는데 오버클럭을 한다면 그래픽카드 코어와 V램 모두 클럭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쿨링 솔루션이 RTX 3080, 3090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위쪽이 RTX 3090 X4인데 히트 파이프 1개 정도의 차이네요. 이 정도면 발열해서도 어느 정도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오버클럭을 해볼 건데 주의하실 점은 오버클럭으로 인한 고장은 보증이 전혀 안 됩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래픽 오버는 상당히 쉬운 편인데 프로그램으로 다 돼요. 보통 그래픽카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한데 이노3D 튜닛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LED 조절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조절이 되고요. 메인에서 코어와 V램 클럭을 조절 가능하죠. 그런데 처음 봤을 때 어느 정도를 올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OC 스캐너라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는데 튜닛에서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시작되고요. 20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어느 정도로 코어 클럭을 올리면 되는지 값이 나와요. 좀 더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애프터버너로도 보여드릴게요. 애프터버너는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게 전력 제한을 해제하는 건데 들어가는 전기를 더 많이 먹게 하는 거죠. 최대로 올려주고요. 좌측 상단 OC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클럭을 조절하면서 테스트해서 클럭을 알려주죠. 저는 코어 클럭은 플러스 80MHz, V램 클럭은 플러스 600MHz를 넣어볼게요. 이후에 GPU Z를 확인해보면 부스트 클럭은 1785에서 1865로, 메모리 클럭은 1750에서 1900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게임 성능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먼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인데요. 눈으로 봤을 때 대략 5프레임 정도 계속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살짝씩 계속해서 좀 더 잘 나오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결과창에서는 145와 149로 오버클럭 세팅이 4프레임 더 높네요. 파크라이 뉴든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5프레임 정도 앞서는 것 같죠? 확실히 오버클럭을 한 쪽이 클럭도 더 높은데 2070MHz로 상당히 높은 클럭이 나오고 있어요. 결과창에서는 115와 121로 오버클럭 한쪽이 6프레임 더 높았습니다. 다음은 배그인데요. 다들 100 중후반대의 프레임을 보여줘서 그런지 프레임 향상폭이 비슷한 느낌이네요. 배그는 좀 더 잘 나오는데 10프레임 가량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픽카드 클럭도 많게는 100MHz까지도 차이 나네요.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토탈화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었고요. 나머지 게임에서는 5에서 10% 정도 높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평균 4%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익숙해서 그런지 다들 그냥 넘어가고 계신데 이 3070 X42 부스트 클럭은 1785MHz잖아요.
하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오버클럭 없이도 그 이상의 클럭을 보여주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이미 과거부터 온도와 전력을 감안해서 클럭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술을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전력 제한 해제만 해도 클럭이 더 올라가죠. 뿐만 아니라 팩토리 오버클럭이라고 제조사에서 만들 때부터 칩셋이 기본 클럭보다 더 올려서 출시해요. RTX 3070의 경우 1725MHz가 기본 부스트 클럭 세팅인데 이노3D X4 제품의 경우에는 1785로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픽 카드 오버클럭 전후 차이가 더 적게 보이는 거고 굳이 사용자가 추가로 오버클럭을 안 해도 되는 이유입니다. 뭐 해봤자 4%의 차이고 이미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중요한 온도와 소음도 살펴볼까요? OCCT를 이용해서 코어는 100%, 브램은 80%를 사용시켰는데 오버를 안 한 쪽은 코어 온도 67도, 브램 온도 62도를 보여줬고요. 오버를 한 쪽은 73도, 64도를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차이가 꽤 난다고 할 수 있죠. 3090 시리즈랑도 쿨링 솔루션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기대했었는데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뜨겁고 시끄러운 수준이 돼버리니까 리스크를 감수할 분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로 공짜로 3070을 받게 된다면 저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쓸 겁니다. 뭐 딴 거 없고 팔로우랑 좋아요만 누르면 응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온 거라서 간단하게 이벤트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만 최상위 그래픽카드 뭐 RTX 2080 Ti, RTX 3090 요 정도에서는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런 제품들은 제조사들이 오버클럭이 잘 되는 칩셋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그쯤 가면 정말 뭐 한 10%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 10%에 비해서 가격은 일반적으로 뭐 1.5배에서 2배가량 비싸니까 제 지갑 두께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겠죠. 어쨌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대부분의 제품들은 팩토리 오버클럭이 되어 있다. 둘째, 게임하다가 튕기는 등 불안정해진다. 셋째, 올라가는 프레임 대비 온도, 소음이 크게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프레임 1프레임이 소중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력 제한 해제, OC 스캐너로 코어 클럭만 살짝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임 오버클럭은 추천을 안 하는데 그래픽카드가 고장나는 가장 큰 이유가 냉납이거든요. 근데 이게 코어에서는 발생을 잘 안 해요. 브램에 주로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열이 원인이기 때문에 브램은 최대한 발열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경우에도 백플레이트에 브램 쪽 서멀 패드가 따로 붙어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은 얻는 폭에 비해서 잃는 폭이 더 많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추천도 안 하는 거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